최근 주택시장 전반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구축 아파트들인데요. 저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태가 그렇다고 느끼던 찰나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입주 기간에 따른 매매 가격 지수라는 통계를 토대로 신축 아파트의 하락이 가파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선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구축 아파트 보유자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하락기의 주된 원인은 금리입니다. 저의 앞선 영상에서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별로 상관없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연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드문 경우이고, 금리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죠. 자금이 막히니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고가 아파트들의 대출 부담이 늘어나니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무리하게, 즉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이를 반증하듯이 신축 아파트, 즉 가격이 높은 고가 아파트들부터 가격이 억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6억 이하 아파트들에서는 공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하락을 보이지는 않고, 3억 이하 아파트들은 시세를 선방하거나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이상현상이 보이는데요. 3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대출을 조금 동원하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구매할 수 있기에 금리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억 이하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시세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가 없어서 예전의 시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곳들은 시세를 유지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보합 상승 중이라고 가정할지라도 내가 가진 물건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다 상급지인, 즉 4억 정도의 아파트가 3억 근처까지 내려오면 더 상급지인 아파트를 매수하지 내가 가진 물건을 살 이유가 없죠. 결국 도미노처럼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장이 아직 내 아파트에 미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자산 방어를 위해서는 금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 구축을 팔고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시장 상황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닥이냐, 즉 상승이 곧 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하락이 유지될 것이냐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금리 추이로만 본다면 아직 하락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25%이며 아무리 낙관적으로 본다 하여도 5% 진입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금리가 깎이거나 둔화되는 모양새라도 있어야 이 하락장이 끝날 텐데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주를 임차, 즉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축은행에서는 7%대의 예금금리까지 제시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돈이 귀한 시기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도 자산을 방어하는 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손실을 보지 않는 방어는 될 수 있으나 자산 증식은 힘들겠죠. 그렇다면 취해야 할 방법은 감당 가능한 선의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영상 초입에 말씀드린 기사를 보면 신축일수록 하락세가 가파르고 구축 아파트는 선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도 하락장이라고 해서 끝없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가라는 지지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면 이럴 바에 임대로 돌리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자는 심리가 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 털고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지지하게 되면 다음은 구축 차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급지의 가격이 다한급지의 아파트와 비슷하게 되면 상급지로 수요가 갈 것이고, 구축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구축을 팔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신축 아파트 지지선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축이 하락할 차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축을 매도하고 감당 가능한 상급지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3억, 내가 갈아타고자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6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급지 아파트는 6억에서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는 3억 그대로입니다. 이때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겁니다. 하락장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초입부터 계속 하락했던 아파트와 이제 하락이 시작될 아파트는 하락폭이 다릅니다.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해서 4.5억이 되더라도 보유했던 아파트는 2.2억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축의 하락폭이 갈수록 커진다는 이야기죠. 만약 상승장이 온다면 상급지는 5억에서 7억으로 갈 수 있지만 구축은 3억에서 3.5억 정도밖에는 못 갈 것입니다. 좋은 입지일수록 상승폭이 클 테니까요. 그렇다고 상급지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야 하는 장은 또 아닙니다. 전세가는 실수요 가치에 따른 가격이지만 매매가는 오지 않은 호재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호재보다는 현재의 가치가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수도권의 대표적 호재인 GTX의 경우 A의 경우 25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이지만 B는 10년, C는 역시 기약이 없죠. 이럴 경우 A 노선과 관련된 아파트야 3, 4년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도 되겠지만 B씨의 경우 기약이 없어 투자 관점에 있어 10년 버티기는 힘들고 들어온다는 호재만으로 올랐던 가격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상급지로 갈아탈 때에는 이미 입지가 좋은 곳 혹은 2, 3년 내에 확실히 호재가 발현될 곳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해야지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호재로 가격이 올랐던 곳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입지가 좋고 전세가가 받쳐주는 곳으로 갈아타셔야 가격 방어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의 전제는 무조건 갈아타기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락하지 않은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단계적으로 구축 아파트의 하락은 거의 필연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0년 정도 주기로 오는 큰 하락기에 적당한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언제나 수익을 얻었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1주택자 포지션에서 자산 가치를 늘리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현금을 보유하여 예금으로 돌려놓는 것은 자산 방어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유한 현금으로 상승할 때는 비싸서 못 사고 하락할 때는 바닥 기다리다 못 삽니다. 예측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가시적인 정보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꼭지 혹은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현재의 정보로는 일단 구축을 매도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기다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본인의 기준 가격을 잡아놓고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를 실행하신다면 본인의 자산을 2배 이상 불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락장은 초중반부까지는 왔고 상급지의 하락은 중반부 이상까지는 왔으며 구축 하락은 아직 초입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국 무한히 늘어나는 화폐보다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좋은 물건 하나가 좋은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